최고의 메시지는 리더의 행동입니다. 조직에 기대하는 방향성을 담은 메시지를 전달한 후에 중요한 것은 리더가 솔선해서 그 방향성대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주기적으로 강조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메시지가 살아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우코칭의 전문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강승천 코치입니다. 지난 시간에 리더가 기대하는 바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직에 대한 리더의 기대를 메시지로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더가 통찰력을 가지고 자신의 기대를 메시지로 제시하는 방법과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메시지를 정립하는 방법 중에 어느 쪽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시나요? 저는 리더가 통찰력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후자 같은 경우에는 뭔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그 수렴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메시지가 만들어질 것 같아서 리더가 통찰력을 가지고 딱 이렇게 메시지를 제시하는 게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구성원이 자신의 의견도 반영이 된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먼저 리더가 조직에 대한 당부와 기대 사항을 먼저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메시지를 만들 때에는 회사의 비전, 미션, 핵심 가치 등을 인용하거나 중요한 과업 목표를 연결하여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생산, 구매, 품질, 영업 등 조직별로 기능에 맞게 다른 키워드를 선택하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임원은 새로 담당한 연구개발 조직에 부임 인사를 하면서 리더의 기대를 다음과 같은 메시지로 준비하고 타운홀 미팅에서 구성원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객에게 획기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혁신적 제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 4가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의 성공적 달성. 목표 성능, 품질, 원가, 일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두 번째, 팀 간 협력. 성공은 시너지에서 나옵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이로를 깨고 원팀으로 일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합시다. 세 번째, 최고를 위한 헌신. 우리의 기준은 최고입니다. 최고의 노력으로 최고의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리스크의 공유. 수면 아래에 숨어있는 리스크는 나중에 폭탄이 됩니다. 리스크를 투명하게 드러내고 신속히 해결합시다. 다른 사례로 B 임원은 새로운 조직의 역할을 맡으면서 조직의 상사, 연관 조직의 리더들에게 우리 조직의 개선할 점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리더의 기대에 관한 메시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영업 부문의 리더로 새로 부임한 C 임원은 경쟁사의 대리점을 고객인 것처럼 방문해서 여러 회사 제품에 대한 장단점을 들어보고 우리 회사의 영업 부문에 기대하는 나아갈 방향을 정리해서 메시지로 전달한 사례도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조직을 맡게 된 한 임원은 자신이 책임지고 앞장설 테니 이 어려움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자고 리더의 메시지를 만들고 조직을 리드하여 성공적으로 변화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두 번째, 조금 시간 여유를 두면서 준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리더가 조직의 상황이나 문제점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영입된 임원은 회사나 조직의 상황에 대한 정보가 매우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리더가 조직의 상황을 파악하고 경영진의 기대와 당부를 파악하고 여러 정황을 종합 정리하여 일정한 기간을 들여서 자신의 기대를 담은 메시지를 만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여러 팀이 합쳐서 하나의 큰 조직으로 탄생하는 경우에 각 팀원들은 이전에 각자의 팀에서 생각하고 일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다른 팀을 상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통합된 방향성과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여러 팀이 합쳐져 새로 만들어진 조직을 담당한 D상무의 경우는 전체 조직의 비전, 방향성, 핵심 가치 등을 팀별로 논의하도록 만들고 팀장들이 함께 모여 토론해서 신설 조직의 비전 문장을 만들도록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비전 문장을 사무실에 크게 붙이고 구성원들이 이메일 풋노트에 붙이도록 하여 매일 보도록 하였고, 다른 조직에도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모습을 드러내고 리더가 내부 회의 시 정기적으로 리마인드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활동은 새롭게 만들어진 조직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조직의 내부와 외부에도 선언하고 구성원들의 마음을 한 방향으로 정렬하고 일체감을 조성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한 후 원팀 마인드를 갖게 되어 임원이 세세한 것까지 특별히 지시하지 않아도 팀장과 구성원들이 함께 생각하고 협력하면서 잘 운영되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직의 방향성을 정리하고 리더의 기대를 담아 적절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구성원들끼리는 암묵적인 약속이 되고 리더가 보이지 않더라도 리더의 생각을 예상하며 먼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리더의 메시지는 주기적으로 보완하고 수정되어야 합니다. 리더의 기대를 담은 메시지는 한 번 정하면 수정이 없는 불변의 가치가 아닙니다. 필요하면 주기적으로 보완하고 다듬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리더 부임 초기에 메시지를 만들지 못하고 조직을 운영해 왔다면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은 언제일까요? 뭔가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연도나 분기가 바뀌는 등의 의미가 있는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무난한 것은 새롭게 사업 목표를 시작하는 연초입니다. 새로운 마음가짐과 방향성을 가지고 조직 구성원이 합심하여 새해 목표를 달성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새롭게 작성하거나 기존의 메시지를 보완하고 수정해서 발표할 수 있습니다. 분기가 바뀔 때 다짐을 강화하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새로 시작하는 시점도 의미가 있고 중대한 사고가 발생해서 조직의 마음가짐을 다잡아야 할 때도 메시지를 수정 보완하거나 새롭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최고의 메시지는 리더의 행동입니다. 조직에 기대하는 방향성을 담은 메시지를 전달한 후에 중요한 것은 리더가 솔선해서 그 방향성대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주기적으로 강조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메시지가 살아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만들었다면 리더 자신도 그 활동의 대상이 되어 실천해야 중간관리자와 구성원들이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정말 잘 활용하는 조직은 리더의 메시지를 늘 기억하고 활용하고 응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성원들이 활동하고 소통하고 의사결정하는 속에 다 녹아 있습니다. 회사가 비전, 미션, 핵심 가치 등의 방향성 메시지를 정하고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리더는 사업 목표를 월간 단위, 주간 단위로 리뷰하고 점검하는 것처럼 자신이 장부하는 메시지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구성원들과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직의 메시지를 선언한 후에 리더는 그 내용을 지키지 않고 구성원들에게만 지키라고 요구하는 사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조직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팀마다 달라져 혼란이 발생하였고 내부 다툼과 줄서기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끔은 방향성 메시지를 형식적으로 만들거나 다른 회사의 그럴듯한 문장을 카피해서 붙여놓거나 외부 기관의 컨설팅을 받아서 만든 후 판넬로 멋지게 만들어 벽에 붙여놓고 있는 조직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조직의 리더나 구성원들에게 조직의 방향성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기억을 하지 못하고 그 게시물을 찾아서 읽어야만 하더군요. 이런 식으로 만들고 운영된다면 그것은 죽은 메시지이고 장식일 뿐입니다. 리더 여러분, 우리 조직에게 전하는 리더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조직을 한 방향으로 정렬하고 리드하는 데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